관세 불확실성이 불거지면서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종목 장세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관세 방미 협상 실무단의 일정이 좀 어긋나면서 불확실성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세 협상의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 일본에서 15% 수준의 관세 인하 협상을 마치면서 일본 시장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은 우리 시장에 대한 한국에 대한 관세 협상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강하게 보였다가 베센트 장관의 일정 때문에 돌연 연기됐다. 이 얘기 때문에 장 후반에 시장이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지금 한미 2+2 이 회담이 연기가 됐는데, 자, 과연 그러면 8월 1일 전에 협상이 타결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이고요.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국가가 됐든 15% 이하는 기대도 하지 마라.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받지 않는 업종에 약간 주가 차별화는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떻게든 만약에 8월 1일 또는 약간 그 이후라도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면 일단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불확실성 해소다라는 얘기로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가 있지만 결국 이 관세가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장기적으로는 그동안에 거의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주의, 프리트레이드 그런 협정까지 다 맺어놓은 상황에서 지금 15% 정도 수준의 관세가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경제와 그리고 글로벌한 증시에 부담으로 아마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8월, 9월 보통 이 3분기에 주식시장의 조정이 보통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9월, 10월의 조정의 이유는 이 관세에 의한 약간의 이제 후폭풍이 나오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뉴스에 너무 환호하지 마시고요. 그 협상 타결이 됐을 때 적절하게 주식을 약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을 좀 줄여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관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껴나 있는 조선이라든지 방산, 금융주가 좀 선전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의 개별 종목 장세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호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달에 SK 하이닉스의 HBM 기술력에 의해서 주가 차별화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기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주가 측면에서의 차별화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주가가 글로벌하게 동반 하락을 한 이후에 그동안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브로드컴 등등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의 주가는 전고점을 모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삼성전자가 이 디램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1등의 지위를 내려놓으면서 파운드리에서도 적자가 지속되고 시스템 반도체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조금 경쟁력이 뒤처지다 보니까 전자만 좀 부진하게 주가 반등이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전자도 지금 최근에는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30% 정도 수준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대한 컨콜을 저희도 조금 전에 회의 시간에 쭉 한번 훑어봤었는데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기술적인 그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 네, 자신감을 하이닉스가 여전히 또 보여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끝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작년 가을부터 계속 있어 왔지만 엔비디아라든지 하이닉스의 컨코를 보면 여전히 앞으로 시장은 탄탄하게 수요가 많다. 이런 부분인데 그걸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어제 발표됐었던 구글이라든지 최근에 아마존이라든지 등등 빅테크 기업들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AI 반도체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HBM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앞으로의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해보면요. 지금 8, 9월 달로 들어가면서 일단 실적 이 어닝 시즌이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8월하고 9월 달에 시장의 충격을 받는 이유가 어닝 시즌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발표된 실적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 앞으로는 한 2개월 정도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1등과 2등의 지위가 바뀌면서 우리가 유연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동안에 2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은 PBR 0.9에서 1.6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주가 흐름이었고요. 삼성전자는 1등의 지위를 유지할 때는 PBR 1.1에서 2.1에서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은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하이닉스가 지금 PBR 2.1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PBR 0.9를 지금 돌파하면서 1.1에서 1.2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하이닉스가 2등일 때도 이 반도체 시황이 회복됐을 때는 그래도 PBR 1.6까지 올라가는 흐름은 보였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일단 이번에 AI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빅테크에 투자가 시작되고 있고 그런 점들을 보았을 때는 일단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주요 변수로는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계속해서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준 본부를 전격 방문하기도 했었는데 다음 주 FOMC를 통해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가 우세합니다. 어떤 점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뭐 패드워치에서 얘기해주는 금리 전망이 그동안 보면 가장 정확했기 때문에 이번에 9월 말에 있는 어, F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동향을 보면 이 관세의 충격에 어느 정도 물가가 영향을 받을지 그 부분을 우려하는 모습이고요. 제롬 파월 의장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금리를 내리고 싶지만 관세에 의한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계속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도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세에 의한 영향 때문에 지금 미국의 수입 물가가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는데 베센트 장관은 그럽니다. 관세에 대한 영향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미리 땡겨오는 물량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관세에 의해서 물가가 자극받는 모습이 만약에 9월 달에 나오게 된다면 9월 시장의 조정의 이유 중에 하나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9월에도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이슈로도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파월을 압박을 하고 있지만 연준에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7월에는 주식 비중을 축소하라라는 전략을 주셨고 앞서서도 관세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관세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오히려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지수단에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단어는 주식의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는 싸다는 것만큼 좋은 호재가 없고 비싸다는 것만큼 큰 악재는 없다. 저는 이 말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4월 8일 날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전 세계 우량 기업들의 주가가 매우 싸졌을 때가 가장 큰 호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고요. 작년 12월 3일 날 있었던 우리나라의 뭐 계엄 사태 등등으로 인해서 조선방산 엔터를 비롯해서 그런 주가들도 굉장히 싸졌을 때가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되는 적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은 싼가 비싼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S&P 500 기준으로는 지금 PER이 다시 22배가 넘어가고 있고요. 이 시간에서 제가
가끔씩 언급드리는 그러면 S&P 500에 투자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PR의 역수로 1 나누기 PER 22배를 하면 0.4545 정도가 나오는데 그 4.5%의 수익률은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4.4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하고요. 그리고 지금 표에 나오듯이 대통령 1년 차의 S&P 500의 지금 월간 수익률인데요. 지난번에도 4월, 5월 달에 이번에는 세린 메이가 아니라 세린 줄라이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표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중간에 연두색으로 초록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4월과 5월 그리고 7월 달에 S&P 500의 월 평균 수익률인데 저렇게 수익이 좋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8월 달로 들어가면서 약간의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기 시작하고 9월 달에 보면 마이너스 한 1.5% 정도의 평균 수익을 냈던 거를 기억을 해보면요. 일단 9월 달 시장은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우리가 골프장에 가서 스코어 카드를 보면 거기에 1번부터 18번 홀까지 난이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걸 핸디캡이라고 하는데 8월, 9월, 10월이 이제는 핸디캡 1번, 2번 홀로 들어가는 난이도가 높은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신용잔고가 다시 21조까지 올라왔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었고요. 그렇게 또 확인이 되는데,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용 투자가 있습니다. 그걸 마진대 트레이딩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미국 시장 투자 동향을 보고 계신데, 자, 이게 빌리언 달러로 표기가 돼 있는 부분인데 지난 21년 10월 달에 보면 9,360억 달러의 신용 투자 잔고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6월입니다. 이게 6월 말 기준으로 어제 발표가 된 건데 지금 1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라는 우리 시장이 21조인데요. 미국 시장이 아무리 시총이 큰 시장이긴 하지만 1,400조라는 신용을 쓰면서 투자자들이 이제는 좀 투기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언제든지 어느 정도의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는 이 신용이 다시 레버리지 포지션이 딜레버리징 되는 그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8월, 9월을 시장을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면서 우리가 파티장에서 가운데서 놀아야 될 때가 있고요. 입구에서 여차하면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입구에서 놀아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입구에서 좀 노시다가 어떤 트리거가 되는 이슈가 발생하면 잽싸게 도망 나오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망을 나가는 플랜이라면은 그래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비중을 줄이자라고 우리가 다르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적정하다라고 보세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장이 어제도 조선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은 실적 좋은 주식들이 강하게 가고 실적이 안 좋은 주식들이 약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와 엔비디아, 브로드컴, 팔란티의 주가의 이런 차별화가 결국은 실적 베이스로 지금 움직이는 실적 장세입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우리가 강세장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금리가 낮으면서 발생하는 유동성 장세는 실적보다는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인데 지금은 고금리 상황에서 철저하게 실적 중심으로 움직이는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는 실적 베이스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이번 조정장에서 그 실적 중심으로 가는 주식들은 그렇게 많이는 안 빠질 겁니다. 그래서 실적 중심의 주식은 약간 역발상 투자로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좀 줄이는 그런 전략으로 이번 8월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